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EPL과 라리가로 구성이 돼 있고, 특정 팀만 일정을 치르고 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중 일정이 챔스와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정 간의 타이트함과 매치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회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간결하게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야 될 건데,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자, 헤타페는 직전 경기 레알 소시다드 원정에서 0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4승 1무로 기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전 수비수 알데레테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수비수 알란 니옴이 부상으로 결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알데레테의 결장은 조금은 수비에서 헤타페에게 마이너스 포인트일 수 있지만 헤타페가 최근에 기세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비야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원사이드하게 리드를 했지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 결장을 했던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복귀를 하는 만큼 오늘은 경기력이 좀 올라갈 예정이긴 하지만 이 세비야라는 팀의 원정에서의 기대값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살짝은 허술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또 고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을 보시게 되면 세비야가 헤타페 상대로 일단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세를 세비야가 헤타페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세비야와 뭐 헤타페 수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기본적으로 헤타페가 홈에서 버티는 힘이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일격을 맞기도 하지만 무승부를 많이 기록하면서 버티는 힘은 존재하고 세비야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패가 좀 다 보이는 경기입니다. 첫 경기부터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엔간하면 지워주는 게 맞고요. 마킹을 좀 아껴서 간다면 여기서는 그냥 무승부 찍어놓고 뭐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무승부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본머스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5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본머스가 12경기째 패배 없이 8승 3무로 상당히 좋은 기세 보이고 있는 중이고, 특히 최근에 뉴캐슬과 노팅엄을 잡았다. 이거는 상당히 쾌조의 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의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경기력이 좀 더 올라오고 있는데요. 홈에서도 본머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홈 기대치도 존재합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PSV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가동한 만큼 주전급 자원들의 휴식일은 어느 정도 부여가 되긴 했는데요. 부상으로 공격수 좋다,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 이렇게 결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직전 이 PSV전부터 해서 누네스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 조금 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버풀은 일단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기세 좋은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아예 안 하진 않는다. 무승부가 배제하기 좀 힘든 그런 팀이긴 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을 보게 되면은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본머스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할이 많지 최근 본머스의 기세가 상당한 만큼 이거를 마냥 리버풀이 찍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리버풀의 경기력이 압도적인 건 사실이지만 원정 투 원정이고 로테이션을 줬다라고 해도 주중 일정을 치렀고 부상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좀 무승부가 많죠. 이런 좀 강팀들 상대로. 그래서 이거를 마냥 승을 찍긴 그렇고 승무 마킹이 최선일 것 같긴 한데 마킹을 좀 아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리그 1위 팀을 마킹하는데 뭐 이 정도는 과감하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깡 좋게는 리버풀이 누르겠지만 이거를 일반적인 마킹을 한다면 뭐 리버풀이 진다를 마킹하는 거는 약간은 좀 애매한 것 같고 뭐 무승부까지가 맥시멈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버턴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브라이턴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좋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은 뭐 골 결정력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강팀 상대로는 대응력 체크를 아직 해보지를 못해서 얼만큼 버틸지 모르겠지만 뭐 약팀들, 그러니까 좀 최근에 분위기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꾸준히 승점을 확보를 해주고 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스터 시티는 직전 경기 토트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상당히 긴 연패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겼다고 고평가하긴 쉽지 않고요.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 별로죠. 이번 시즌 상당히 별로라서 이것도 평가를 절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이번 시즌에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붙으면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정도로 체급 차이가 보여지는 매치업은 아닙니다.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에버턴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지만 막상 에버턴과 레스터 시티의 맞대결을 본다면 홈에서 그렇게 짜잘스럽게 많이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팀 다 무승부가 많이 나오고 답답한 경기를 할 거다라고 예상이 든다면 이거는 무승부를 우선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에버턴의 최근 기세를 좀 높게 쳐줄 수 있다면 승까지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입스위치 대 사우샘프턴의 경기입니다. 자,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 원정에서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최근 강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맥없이 4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드필더진의 부상으로 웨스번스와 슈모딕스가 결장이 유력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팀이긴 한데 얘네가 홈에서는 그래도 이래저래 좀 버티는 경기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첼시 잡은 것도 있기 때문에 홈 밸류가 완전 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우샘프턴 볼게요. 사우샘프턴은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1승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전히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리그 일정 원정 승리 없습니다. 자, 안 그래도 오락가락한 상황인데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지금 빠졌다 나왔다를 하기 때문에 100% 컨디션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번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전 감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평가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단순하게 보자면 사우샘프턴이 원정에서 첫 승을 하려면 입스위치 말고는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죠. 그래서 첫 승을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는데 승무패를 마킹할 때는 이런 팀들은 그냥 바로 배제를 합니다. 사우샘프턴 승은 누르지 않을 거고요. 양팀 맞대결을 보시게 되면 이번 시즌에 사우샘프턴이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작년에 EFL에서 두 번의 입스위치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경기를 입스위치가 홈이기도 하고 간결하게 마킹해 준다면 글쎄요. 간결하게 되는 경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입스위치가 마냥 승을 때리기에는 또 그렇게 임팩트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첼시전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하고 누르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거는 기우다. 좀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다. 풀럼한테 비기고 브라이턴한테 비긴다. 이런다면은 무승부, 승 단일, 승무 조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승무를 누를 것 같아요. 사우스햄프턴 승만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캐슬 대 풀럼입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사우스햄프턴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휴식일로 경기력은 다시 좀 정돈이 된 상황인데요. 공격수 하비반스가 부상으로 결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부상 결장 이슈는 보이진 않습니다. 홈에서 강세가 있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연승을 한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약팀들한테 승점을 좀 확보를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해리 윌슨이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해진 상황이고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풀럼이라는 팀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임팩트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직전 맞대결로 넘어가면 양팀 직전 맞대결은 풀럼이 홈에서 뉴캐슬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당시 풀럼이 기세가 좋았고 뉴캐슬이 원정에서 원래 좀 약한 모습 생각한다면 정상 참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점수차로 지긴 했습니다. 자, 길게 본다면 뉴캐슬이 풀럼 상대로는 일단 상성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연승이 끊겼지만 바로 좀 극복을 한 반면 풀럼은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간결한 뉴캐슬 승 마킹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최대치로 누른다면은 풀럼이 버티는 힘이 아예 없진 않아서 무승부가 꽤 많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직접 맞대결에서 풀럼이 이긴 거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무승부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이번 회차가 좀 어려운 회차라서 이런 데서 굳이 마킹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일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 대 레알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페이스는 나쁘지 않은데요. 경기력도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미드필더 파레오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지만 그 외에 다른 추가 부상자들은 없어 크게 변수가 있다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자, 레알 바이아돌리드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체급차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패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에스파뇰 원정에서도 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평가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 컵 대회에서도 원정 가면 약팀한테도 지죠. 그래서 원정 밸류가 좀 떨어지고 주전 공격수 모로 수비수 쿠마르트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퇴장 징계로 미드필더 마리오 마틴까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점만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즌 맞대결이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바이돌리드 상대로 1대2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체급 차이를 보여줬고, 맞대결 상승을 보더라도 비아레알이 최근에 바이돌리드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레알 바이돌리드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결장까지 있어서 비아레알 승 단일 마킹 무조건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마킹이 지금 86%가 몰려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마킹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자,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스날이 퇴장 빨리 당했는데도 그거를 이용 못하고 홈에서 졸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최근 강팀을 만나면서 리그전 4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퇴장 징계로 주안 고메즈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공격수 라르센, 미드필더 레미나가 결장이 유력하고요. 반등 포인트를 얘기하기에는 아쉬운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셀틱 상대로 홈에서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중에 있고 결과는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그렇게 강팀이라고 보긴 힘든데요. 이래저래 좀 많이 지고 약팀들한테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미드필더 로스 바클리, 아마도 오나나, 수비수 매티캐시, 타이로밍스, 파우토레스까지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아쉬움 존재합니다. 자, 직전 맞대결이 빌라가 홈에서 올버햄튼을 3대1로 이렇게 시원하게 잡았는데 최근 빌라가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울버햄튼이 빌라 상대로 오히려 야구세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울버햄튼이 홈에서는 지금 에스턴 빌라한테 꽤나 잘 안 집니다. 대응력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최근에 울버햄튼 경기력 보면은 누구를 이길까 싶긴 하지만 오늘 빌라가 결장도 너무 많고 지금 주중에 챔스까지 하고 와서 타이트한 일정의 원정 경기입니다. 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주시는 것이 베스트고요. 이거를 단일로 간다. 머리가 아프네요. 이걸 어떻게 단일로 갈까요? 저는 울버햄튼이 결장도 있고 최근에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승만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그리고 다 지어주시는 것도 맞고요. 이거는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 가기 전에 절반 왔네요. 오늘 좀 빨리 왔는데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절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잘츠부르크 원정에서 1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기세는 나쁘지 않지만 조금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는 2경기 동안 승리 없이 레가네스전과 비아레알전을 좀 승점을 드랍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 강세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주전 미드필더 로드리고 데풀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 할란이 2경기째 결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거리도 있고 조금은 변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홈에서 베티스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무득점을 하면서 4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원정에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전 미드필더 마스카르리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몰라네스도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런 결장 이슈들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AT 마드리드가 마요르카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상대전 연승을 4연승으로 이어가는 중이고, 이번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홈이고 뭐 일정이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 마요르카의 기세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여기서는 그냥 AT 마드리드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브랜트퍼드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브랜트포드는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팀들을 만나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까다로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의 포인트는 잡아낸 상황입니다. 브랜트포드가 홈 강세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에 너무 잘 나가는 팀들을 만나서 지금 승점을 확보하지 못했고, 부상자들이 없는 편은 아니지만 추가 부상이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의 밸런스는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엘프스볼이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진 않았지만 약팀 상대로 오랜만에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상대가 체급이 너무 낮았고 오히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중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수의 부상자들이 있는데요. 브레넌 존슨, 메디슨, 솔랑케, 우도기, 베르너까지 이렇게 다수 결장하고 있고, 로테이션 멤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휴식일 짧은 원정 일정 극복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최근 맞대결 보시게 되면 토트넘이 홈에서 브랜트포트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고, 상대전적 상으로 브랜트포드 상대로 토트넘이 호상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브랜트포드가 홈에서는 토트넘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승은 완전 그냥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브랜트포드 승무를 갈 것인가, 이거 간결하게 승을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레스터 시티한테도 홈에서 지는 거 보면은 이런 타이트한 일정을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 승을 단일 마킹해줄 명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브랜트포드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 FCSB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조금 돌려주긴 했지만 대륙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 약팀들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이기고는 있다. 하지만 강팀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는 몇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약팀 상대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부상 인원들이 하나둘 합류하다 보니까 경기력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고요. 추가 부상이 지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브래드포드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에제의 활약도는 꾸준히 나쁘지 않지만 최근에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두쿠레가 최근 부상으로 빠지고 있어서 그 부분 아쉬움으로 존재하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이 원정에서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전력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양팀 맞대결을 보시게 되면 직전 맞대결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맨유 상대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작년에는 심지어 맨유 상대로 더블을 크리스탈 팰리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양팀 맞대결 시에 맨유가 홈에서는 자존심을 조금 지켜주곤 있긴 한데, 참 어려운 경기입니다. 휴식일이 짧은 맨유냐, 직전 경기 분위기가 꺾인 크페리냐. 정말 이런 경기가 발매가 되면은 제 머리가 아픈데, 요거는 정말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월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맨유 무 찍어주고 겐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킹을 어떻게 운에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7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당연한 체급차가 있기 때문에 지는 건 지는 건데 너무 크게 졌죠. 분위기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공격수 우도고로 미드필더 바르레체네아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장이라 보여지고, 발렌시아라는 팀이 이번 시즌에 홈에서 임팩트가 있다, 그것도 없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게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승리 없이 1무 3패 기록하고 있고, 주점급 결장 자원들이 발생하면서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격수 아스파스, 곤잘레스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 수비수 민구에사, 공격수 알바레스가 징계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이 셀타비고가 라스팔마스 상대 제외하면은 원정에서 거의 다 졌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를 원정에서 높게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의 직전 경기 셀타비고가 홈에서 3대1로 발렌시아를 이겼지만 자, 이 당시에 득점했던 선수들이 오늘 다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될 건데 홈에서 발렌시아가 셀타비고 상대로 리그 일정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대패로 발렌시아가 좀 충격이 있긴 하겠지만 뭐 이런 것들 상대 전적에서도 보여지는 그림이 좀 있고 오늘 경기 셀타비고가 원정이기도 하고 뭐 결장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간결하게 그냥 발렌시아 승을 눌러줄 수 있고요. 마킹을 여기서 조금 더 하나 가져간다면은 무승부까지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누를지 안 누를지는 조금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스날 대 맨시티입니다. 아스날은 직전 경기 지로나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에 부상 인원들이 다소 존재하지만 극복을 해내가면서 승리를 하고 있고요. 제주스와 사카가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중에 있고 추가로 지금 라야가 부상을 입어서 주전 골키퍼 라야가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아직 패배는 없어요. 그래서 홈 강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이건 리그 일정에서는 지금 패배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는 대륙간 이동도 있고 지금 휴식일이 조금은 넉넉하지 않아서 변수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클럽 브리에 상대로 챔스 일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 이기면서 턱걸이 진출했죠. 챔스 진출했고 마르무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전 라인업에서 뛰게 될 건데 강팀들과의 매치업에서 대응력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대치는 기존보다는 좀 올라간 상황이고 수비수 나다나케 후뱅디에즈가 부상으로 결장 중에 있어서 수비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 양팀 최근 맞대결은 홈에서 맨시티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이 양팀은 뭐 작년부터 해서는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죠. 그리고 뭐 최근에 4번의 맞대결이 3번의 무승부가 떴다. 뭐 이런 거는 이거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아스날이 이번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 승을 찍는 거는 조금 승무패를 찍을 때 결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아스날 승을 막 찍기에는 최근에 부상자들이 있고 풀 전력이 아니죠. 그리고 이동거리 있는 타이트한 일정 그리고 맨시티가 조금은 마르무시로 인해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이 붙으면은 무승부가 꽤나 많이 나왔었다 최근에. 그래서 그냥 무승부만 가는 것도 1년 논리적이다. 그래서 무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사수나 대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를 3승 5무 2패로 강팀 상대 제외하면은 뭐 버티는 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고요. 아쉬운 거는 공격수 잘하고자가 빠진 뒤로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약해진 모습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홈에서 오사수나가 막 지진 않는데 무승부가 너무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빌바오나 베티스 이런 강팀 빼고는 엔간하면은 승점 확보합니다. 자, 레알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파옥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주중 일정에 로테이션을 조금 섞어주긴 했지만 피로도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으로 인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리그 일정과 이래저래 공식전에서 안 좋은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레알 소시에다드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임팩트가 조금 낮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부상 인원은 아직 체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수는 없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에서 오사수나가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과는 별개로 오사수나가 최근 소시에다드 승리 자주 거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홈으로 넘어와서 홈 어드밴티지까지 쳐준다면은 소시에다드 승을 마킹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다. 그러면 이거는 배제를 해주고 오사수나를 막 찍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조금은 우세고 이 팀이 최근에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무승부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같이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승무 마킹 2개 아깝다라고 하면 저는 단일 마킹이 승을 제외하고 그냥 단일 무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오사수나가 리그 일정에서 소시에다드 상대로 13년 이후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작들이 참 불편하기 때문에
단일 마킹 한다 하면 승보다는 저는 무승부 쪽이 조금 더 일관성이 있지 않나 싶고 엔간하면 승부를 같이 눌러주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베티스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직전 경기 마요르카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는 상당히 떨어졌지만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마요르카가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경기력 좋지 않았고 다수의 주전급 부상 자원들로 인해서 스쿼드가 많이 망가져 있는 레알 베티스인데요. 반등 포인트가 경기력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뭐 부상자들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베티스를 지금 고평가를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빅토리아 풀젠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 보니까 최근 6경기 2승 1무 3패로 좋지 않습니다. 로테이션을 조금밖에 돌리지 못해서 이번 원정 경기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홈 어드밴티지는 있는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빌바오가 조금은 무승부가 많고 경기력도 떨어지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갈라테타가 부상으로 최근 결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추가 부상 인원은 없어서 부상에 대한 변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 맞대결 빌바오가 홈에서 베티스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 양 팀의 맞대결은 오랜 기간 동안 좀 앙숙이기 때문에 크게 벌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호각세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베티스가 부상이 많고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빌바오가 또 반대로 휴식일도 짧고 원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이 무승부가 있었어서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좀 더 보면 빌바오가 베티스 원정 가서 이긴 지가 벌써 8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꽤나 많죠? 그냥 무승부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킹을 하면 현재 조합 수가 32조합인데 저는 이번 회차는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너무 어렵습니다. 뭐 매치업이 어려운 것도 있고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좀 체크가 안 되는 팀들도 너무 많아서 좀 간결하게 일단 뼈대는 이렇게 잡는데 좀 더 줄인다면은 뭐 몇 개 더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번 승무패는 조금 금액을 줄여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